안녕하세요. 이번 저널페이퍼 미팅을 진행하게 된 석사과정 이은경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두 개인데, 첫 번째 논문은 Resting State EEG Beta Band Power predicts Quality of Life Outcomes in Patients with Depressive Disorder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이고,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Predicting Sex from EEG, Validity and Generalizability of Deep Learning-Based Interpretable Classifier입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었고, 임팩 팩터는 6.533, 그리고 클리니컬 뉴럴로지에서 Q1 임팩의 논문이었습니다. 또 대학병원에서 모집된 환자 데이터를 사용을 했으며, 베이스라인으로 329명의 환자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중 주요 우울장애 환자는 275명, 그리고 기본 무전장애 환자는 41명, 명시되지 않은 우울장애 환자는 13명이었습니다. 239명의 환자가 항우울제를 복용했고 256명의 환자가 항불안제를 복용했습니다. 3년 후 이 환자들에게 두 번째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44명의 환자가 응했다고 합니다. 이 44명의 환자는 베이스라인에서 38명은 주요 우울장애, 4명은 기분 무전장애, 그리고 2명은 달리 명시되지 않은 우울장애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34명의 환자는 항우울제를, 37명의 환자는 항불안제를 복용을 했으며 3년 추적 조사에서 베이스라인에서 우울장애가 있는 44명의 환자 중 6명은 양극성 장애로 2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분무전장애 환자 2명의 진단은 주요 우울장애로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기분무전장애 환자 2명은 이미 차도가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리 명시가 되지 않았던 우울장애 환자 1명의 진단은 주요 우울장애로 변경이 되었고 또 달리 명시가 되지 않은 그런 우울장애 환자 1명의 진단은 기분 분원장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주요 우울장애가 있는 한 환자는 3년 추적조사에서 우울장애와 기분 부전장애 진단을 이제 모두 받았고 다른 환자의 진단은 이제 추적 기간 동안에 변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4명의 환자는 항우울제를 그리고 26명의 환자는 항불안제를 3년 추적 과정에서 복용을 했습니다. 일본어 버전의 WHO QOL-26 설문지를 사용을 해서 환자를 평가했으며 여기서 QOL은 Quality of Life의 약자입니다. 또한 GAF 점수와 해밀턴 레이팅 스케일을 평가를 해서 베이스라인과 3년 추적 조사에서의 우울증 심각도를 확인했습니다. 뇌파는 19개 채널에서 측정이 되었고, 원래 임상 사용을 위해서 획득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연구 분석에서는 눈을 감고 있는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측정된 뇌파 데이터만 사용했습니다. 이지 데이터는 하이패스 필터는 0.5Hz, 로우 패스 필터는 50Hz로 설정을 했고, 500Hz의 샘플링 레이트는 200Hz로 변환했습니다. 또한 연속적인 1초 에폭으로 에포킹을 하고 총 30개 이상의 EEG 데이터를 분석에 포함했습니다. FFT로 파워 스펙트럼 분석을 했고 평균 스펙트럼은 19개 채널에 대해 계산이 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6개 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평균 스펙트럼 전력은 이후에 이제 그룹 수준 분석에서 개인차를 정교하기 위해서 상대값으로 변환되었으며 우울장애 환자 329명을 대상으로 6개 대역폭 각각 19개 전극의 상대값을 기준으로 PCA를 해서 데이터를 줄이고 각 대역폭 파워에 대한 비표값을 추출했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44명 환자의 평균 연령은 40.3세였으며 WHO QOL-26 전체 점수는 베이스라인에서보다 3년 추적 조사에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GAF도 이와 같았으며 HAM-D17 점수는 베이스라인보다 3년 추적 조사에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추적 관찰 기간 동안 35명 환자는 우울 증상이 호전이 되었고 7명 환자는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2명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피겨 1은 그랜드 에버리지 스펙츄얼 파워에 대한 토포그래피 맵입니다. PCA를 수행하고 분산의 가장 큰 비율을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주성분을 선택한 다음 이제 분석을 위해서 첫 번째 주성분 점수를 사용했으며 각 밴드 파워에서 1차 주성분 분산 비율은 각 밴드별로 각각 64.8%, 60.3%, 71.4%, 73.8%, 74% 그리고 47.5%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월드 엘리미네이션 방법을 사용을 해서 리그레션 공식은 이제 3년 후 WHO QOL-26 점수에 대한 베이스라인의 하이 베타 밴드 파워 그리고 베이스라인의 MD17 총 점수 및 베이스라인의 디아즈팸 증가 용량에 대한 구성 요소 점수의 리그레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회귀 모델은 옆에 보이시는 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베이스라인에서 하이 베타 파워는 우울장애가 있는 환자의 3년 추적에서 QOL 점수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QOL 점수는 기준선에서 HAM-D17 총점과 베이스라인에서의 디아제팸 이퀴밸런트 용량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흰색 점, 회색 점, 그리고 검정색 점 이렇게 세 종류의 점이 있는데 흰색 점의 경우 3년 추적 조사에서 주요 우울장애에서 양극성 장애 또는 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이 변경된 환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회색점은 베이스라인에서 달리 지정이 되지 않은 우울장애나 기분 불안장애 환자를 나타내며 검은색 점은 진단이 변경된 환자를 제외하고 베이스라인에서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된 환자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이해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이해한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추적에서 44명 피험자 중 양극성 장애나 정신분열증으로 변경 진단된 8명을 제외하고 이 3년 추적에서 우울장애가 있는 환자 36명에 대해서만 검사를 할 때 이 리그레이션 공식은 3년 추적 검사에서 WHO QOL-26 전체 점수에 대한 베이스라인의 하이 베타 파워 그리고 베이스라인에서의 한디17 총 점수 및 베이스라인의 디아즈팸 이퀴밸런트 용량에 대한 구성 요소 점수의 획기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추적 조사에서 이 WHO QOL-26 전체 점수에 대한 기준선의 하이 베타 밴드 파워의 영향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추세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베이스라인 웨스팅 스테이트 EEG의 베타 밴드 파워가 우울 장애가 있는 환자의 미래 삶의 질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연구가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첫 번째 연구라고 합니다. 베이스라인의 높은 베타 밴드 파워는 이제 우울 장애가 있는 환자의 종단 조사에서 연령, 성별, 우울 증상, 약물 효과를 고려한 후에 3년 추적에서 QOL을 유의하게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할 수는 없으나 이 연구 결과로는 이제 더 높은 수준의 베타밴드 액티비티가 미래에 높은 삶의 질을 갖게 될 우울장애 환자에게 유지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 상태의 이 베타 활동은 잠재적으로 환자가 보고한 미래의 주관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우울장애가 있는 환자의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그런 새로운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Predictive from EEG, Validity and Generalizability of Deep Learning-Based Interpretable Classifier입니다. Frontiers in Neuroscience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었고, 임팩 팩터는 5.152, 그리고 뉴로사이언스에서 Q2 임팩의 논문이었습니다. MDD 환자 144명이 모집이 되었고, 환자들은 4주간 항우울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53명의 환자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제흡석제제, 그리고 21명은 경두개 직류 자극, 16명은 반복적인 경두개 자기 자극, 그리고 16명은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석제제, 11명은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제흡석제제, 그리고 나머지 17명은 기타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 전처리 과정에서 이지 기록이 어려웠던 10명의 환자를 제외한 134명의 환자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뇌파는 19개 채널에서 환자가 반 정도 누우는 자세로 눈을 감고 10분 동안 측정을 했으며 이지에서 졸음 패턴이 나타나면 피험자는 음향 자극에 의해서 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측정된 EEG 데이터는 250Hz로 다운샘플링이 되었습니다. 초기 30초와 마지막 30초 기록은 제거했고 클린로우 EEG 펑션 기능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펑션은 5초 이상 플랫했던 채널을 제거하고 차단 주파수가 0.5Hz인 하이패스 필터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 펑션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클린하게 했다고 합니다. 각 채널에 대해서 상대 베타 대역 전력은 베타 주파수 범위의 전력을 이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4개의 주요 주파수 대역 전력의 합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베타 파워 차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균 상대 베타 밴드 전력에 대해 비모스 윌콕슨 투 샘플 테스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테스트를 반복해서 각 개별 전극 차이를 평가를 했고 본페로니 보정으로 여러 테스트를 수정했습니다.
평균 상대 베타 검정력의 분류 검정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피처에 대해 로지스틱 회계를 수행을 했고 ROC 곡선을 구성을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데이터에서 성비의 다름으로 인해 이제 잠재적 편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연구에서 수행된 모든 주요 분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접근 방식을 따르는 추가 모델을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남성 40명과 여성 4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로지스틱 회계를 수행을 했으며 그 후 ROC 곡선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서브샘플링을 100회 반복했으며 이 접근 방식의 결과로 모든 반복에 대한 평균 ROC 곡선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별량 로지스틱 회계도 적용을 했는데 단별량 분석과 마찬가지로 19개 채널 모두의 상대 베타 파워를 포함하는 전체 모델과 성비 균형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평균 모델을 구성을 했고 과적합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버너 밸리데이션 심을 적용했으며 동일한 절차를 반복했습니다. 결과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상대 배타력 차이에 대한 초기 테스트는 항우울제 치료 전과 후 모두에서 여성의 상대 배타력이 유의하게 더 높았습니다. A는 이제 항우울제 치료 전, 그리고 B가 항우울제 치료 후에 남성과 여성의 평균 베타 파워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C는 치료 전과 후의 모든 전극에 걸친 상대 베타 파워 차이의 본페로니 보정 P값을 보여줍니다. 이제 개별 채널을 조사할 때 모든 19개 전극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1차원 로지스틱 회계를 사용하면 과적합 위험 없이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 베타 파워 피처는 치료 전후 모델에 대해 각각 0.72 및 0.74의 AUC를 갖는 ROC 곡선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정확도는 치료 전과 치료 후 각각 76.87%와 70.15%였습니다. 이 피겨 2는 1차원 로지스틱 회기의 ROC 곡선을 나타낸 그런 그림입니다. 미 렐러티브 베타 파워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 그리고 치료 전과 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A를 보면 이제 모델은 민 렐러티브 베타 파워를 사용을 해서 전체 데이터셋에 이제 맞춰져 있는데요. 검정색 포인터는 전체 정확도가 이제 테이블 1에서 복구된 ROC 곡선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B는 모델이 80명의 환자의 랜덤 밸런스 서브샘플에 100개 피팅이 되었고, ROC 곡선 결과는 이제 평균화된 그림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은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로지스틱 회기의 ROC 곡선을 나타낸 겁니다. 멀티베리에이트 로지스틱 모델은 좀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를 보면 리버너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적용한 후 결과가 크게 감소해서 과속합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A는 이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가 사용된 과적한 모델이며 치료 전후 모두 AUC는 0.8 이상입니다. 하지만 리버너스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적용한 후에 C를 보면 치료 전과 후의 결과에 대해 AUC가 각각 0.64와 그리고 0.72로 감소해서 초기 그랜드민 접근 방법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A를 보면 모델은 모든 19개 전극에 걸쳐서 상대 베타 파워를 사용을 해서 전체 데이터셋에 맞춰져 있고 B는 80명 환자의 밸런스 랜덤 서브셋에 100개 피팅되었으며 결과 ROC 곡선은 이제 평균입니다. C는 리버너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을 해서 평가를 한 거고 D는 로지스틱 회계를 피팅하고 평가할 때 데이터의 랜덤 섹스 밸런스 서브셋을 사용하고 리버너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평가를 해서 생성된 ROC 평균을 그린 겁니다. 역시나 A와 C에 있는 검정점은 정확도가 이 테이블 1에 나타난 ROC 곡선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인 데이터셋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상대적 이지 베타밴드 파워에서의 차이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약 77% 분류 정확도를 제공을 하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베타밴드 파워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이 차이는 대부분 전극에서 일관됐지만 다별량 분류 모델은 일반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항우울제 치료 후에도 70% 이상의 유사한 결과가 관찰이 되어 초기 결과를 뒷받침합니다. 통계적 분석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베타 파워의 특이적인 특징의 차이 존재를 확인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고, 이 접근 방식을 통해서 통계 테스트의 양을 최소화해서 외향성 결과가 발생할 확률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논문 모두 우울증 환자에서의 베타밴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두 논문에서 모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우울증 환자 연구에서 베타밴드가 새로운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치료 전후의 차이를 통해서 이 베타밴드 파워로 치료 반응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 개발과 같은 연구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